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부가 뉴스가 아무래도 시장에는 큰 부담이 되면서 시장이 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 뭐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이틀간 2조 원 정도 순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카카오, 삼성그룹주 중에 일부, 그리고 이제 엔터주 정도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가 꼬리를 그래도 좀 달았다라는 건데, 꼬리 달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낙폭이 2.5%나 지수가 빠졌잖아요. 예, 코스닥도 61선은 지지했지만 역시 낙폭이 3.36%나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뭐 꼬리 달았네, 뭐 지지됐네 이런 의미보다는 되게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 점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언하면서 계속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들이 계속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뭐 트럼프가 개인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 외 국가들 대부분 미국에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제품 만들면 관세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미국도 타격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협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기대 자체를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꺾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멋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에 관련해서 또 향후에 유럽, 그러니까 유럽에까지 또 전선이 확대되는 걸 확실시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면서 그 다음 순서는 우리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압박을 받게 된 거죠. 뭐 아무래도 그 실제로 미국도 타격이 있지만 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일부에서는 뭐 브렉시트 이상의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달러를 선호하게 되고 안전자산 선호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외 국가들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미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관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 이런 곳에서는 이거 이제 협상용이라서 결국에는 직전에 아마 타협이 부분적으로 될지도 몰라. 이미 뭐 멕시코하고 캐나다 대통령하고 뭐 통화를 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전망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그런 전망일 뿐이고 당장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이런 어떤 뉴스들이 워낙 위협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대체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에서는 4일 전후에도 타협될 거야 이런 주장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어떤 분석가들은 이에 따른 피해 뭐 성장률이 몇 퍼센트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자극이 되고 뭐 이런 주장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좀 경제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걱정을 유발하게 됐고 다만 이제 그 JP 모건에서는 조금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데 취임하고 나서 보면 발언이 은근히 바뀐다. 날짜도 계속 바뀌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걸 그대로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기간 내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협상 전략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제 뭐 알코아라든가 이런 캐나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산이 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기업들은 타격이 워낙 크지만 JP 모건 입장도 협상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의 맞대응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당장 이게 히토류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당분간 상징적인 정도 수준의 어떤 관세 그 정도로 대응을 하고 전면적인 어떤 대응은 자제할 것 같다. 한동안은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매도하고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먼저 타겟이 된 게 그 미국으로 가는 어떤 수출 비중 이게 가장 높은 나라가 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가 아니라 이제 미국하고 붙어 있는 나라니까 여길 통해서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세금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등등의 좀 미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담도 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두 나라가 이제 딱 타겟이 되면서 그 다음 순서,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높은 또 미국에서 이제
그 수출을 많이 하고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 쪽으로는 차례대로 이게 순서가 올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당장 이제 EU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가는데 사실 EU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건데, 이게 마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죄진 건 없는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부터 넣어, 여기 1분단 너부터 넣어까지 면담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괜히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괜히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이제 그런 반응, 우리나라도 되게 센 관대가 나오겠구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뉴스들을 보면 그나마 이제 샘 올트만이 그 카카오하고 전격적으로 회동을 하고 동맹을 발표하고, 이 동맹이라는 게 좀 단어가 너무 좀 확대 해석된 단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카카오의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보여줬죠. 그러니까 시크 이후에 딥시크의 어떤 노출이 되는, 피해로 노출이 되는 종목과 아닌 종목을 구분해서 투자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매매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엔터라든가 뭐 이런 인터넷주 종목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타는 종목들이고, 오히려 이제 딥시크 이후에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까. 근데 이게 사실 좋은 스토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에서 좋아서 올라갈 때가 있고, 이런 악재가 있을 때 피해가 덜 타는 종목이라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카카오는 호재성 재료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악재가 나왔을 때 덜 타는 종목을 찾아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함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자해지로 봐야 돼요. 결자해지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법칙, 이제 붙인 법칙인데, 그냥 사고 친 종목이 돌아서면 그걸로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오후장에 주목해서 봐야 된다. 오늘 오후에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오후 또는 제가 정확하게는 화요일에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재용 회장의 어떤 항소심이 전부 다 무죄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경영권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게 더 주식시장에 득이 되냐, 이거는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 데이터 보면 뭐 법적 처벌을 받았을 때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갔다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경영권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준지, 오늘 삼성그룹주 중에 일부는 주가가 이제 플러스 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내일은 이제 시황 자체에 삼성전자가 영향권을 주게 될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오늘 8천억 넘게 팔아서 이틀 동안 1조 원이나 2조 원이나 이제 매도를 했죠. 그리고 워낙 선물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투자가 원래 매수 들어와야 될 타이밍인데 매도로 나오고, 연기금은 지수가 계속 빠지니까 국내 투자 비중이 낮아지면서 기계적으로 더 매수를 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주목한 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물 더 매도 이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그 순간에 좀 캡처를 했는데 거의 끝까지 가더라고요. 예, 거의 이 끝까지 다 가서, 야, 여기까지를 민다고? 이것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봤는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는 조금 줄이긴 했거든요. 예, 줄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막판에 줄여서 또 새롭게 몇천 계약 정도 매도할 여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박스권 돈을 흘러내릴 걸로 갈 거냐. 여기서 그냥 빵 하고 들어 올리면서 강력한 선물 매수로 돌리면서 이제 돌릴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오늘 베팅한 거로는 단기로는 기술적 반등 이상은 쉽지 않아,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죠. 자, 종목으로는 오늘 매도한 거의 절반이 삼성전자인데, 이게 사실 별로 안 좋은 거긴 하죠. 왜냐면 삼성전자 이외에 고르게 다 팔았다는 얘기라서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에 집중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특이한 건, 그러면서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또 매수했어요. 최근에 이제 딥시크로 HBM 관련된 우려가 있는 종목군들을 또 매수했다라는 건 특징이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종목을 이제 식품 관련주, 음식료 종목군들, 통신주 뭐 이런 것들을 좀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수출주 전차 군단을 팔았고, 매수한 거는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하고 삼성그룹주들, 그러니까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전기, 삼성바이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그룹주를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를 좀 매도하고, 매수는 카페24가 상당히 로봇주가 있긴 합니다만은 종목수로는 반도체를 되게 많이 담았어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담았잖아요. 코스닥 쪽에서도 반도체 쪽을 좀 담는 그런 모습 보이고, 기관은 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반도체 쪽이 좀 매도가 많이 있고, 매수는 그냥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오늘 워낙 기관이 양식 주체가 이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수하는 종목이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나오긴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골라 담는 그런 수준의 매매를 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미증시 움직일 때 관세 뉴스는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게 진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돌아가고 이럴 때 또 유럽 증시 초반에 그냥 이 뉴스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장이 좀 위협을 받다가, 그러니까 그 미증시 돌아갈 때쯤 됐을 때 트럼프가 반전하는 뉴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협상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다 타격받고 미국 금융시장만 멀쩡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주식시장을 좀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되는지, 이것도 좀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는 좀 애매한데, 그냥 정말 그렇게 하면 시쳇말로 양아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이제 트럼프가 주식시장 의식하고 있다라는 게 좀 입증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그룹주의 어떤 경영권 이제 이제 경영권 불확실성 제거된 이후의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일부 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또 1,500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분간 환율이 편안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환율이 다시 1,500원 가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딥시크 이후에 시장은 딥시크의 어떤 충격을 받는 종목, 거기에 벗어난 종목으로 엇갈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엇갈림이 풀려야 시장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월이, 미국은 선거 다음에 2월이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그 달까지는 이제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가, 그동안 너무 달렸으니까 좀 쉬어볼까. 그러니까 이런 게 가동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 다음에 2월은 좀 약한 그런 패턴이 있고, 또 날짜별로 보면 딱 쪼개서 2월이 이제 28일까지 있으니까 14일까지는 괜찮다가 14일 이후에도 빠지는, 그러니까 후반에 특히 약한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아마 이런 걸 의식해서 또 매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변수는 트럼프죠, 역시. 트럼프가 시장에서는 과연 이제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의식할 거다, 미국의 타격을 의식할 거다, 이거 자체가 또 희망 회로라고 보통 표현을 하나요?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 주식시장 빠지면 트럼프가 좀 의식을 했다,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 증시 움직이는 건 트럼프가 신경 쓸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 돌아갈 때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주식시장은 아마 2,400포인트 전후가 작년도 4분기 이후에 이제 거듭 지지가 됐던 자리고, 그리고 이제 PBR 0.83배 정도가 바닥인데, 그건 또 2,400 아래긴 하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강력한 지선이 있긴 한데, 이제 관건은 시장에서 재료가 두 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시크 플러스 이제 관세,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종목군들이 풀어줘야 이제 해소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ADR 상으로는 이번 주 후반 넘어가면 이제 데이터상 과매도로 내려가는 단계가 돼서 주 중반 이후에 이제 수급의 어떤 종목들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따박따박 기관들이 사들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주목을 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